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예요.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부탁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작은 도움이었던 것들이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일을 떠넘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부탁이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도움을 줄 차례가 되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혈액형별로 뚜렷한 패턴이 있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이유로 남을 이용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특징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남들을 잘 이용하는 혈액형들의 패턴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B형, 천진난만한 척하는 교묘한 이용자. B형이 남을 이용할 때의 특징은 정말 교묘해요. 겉으로는 전혀 의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부탁을 해요. 아, 그런데 혹시 라면서 마치 방금 생각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B형이 갑자기 아, 맞다. 나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미안한데 오늘 내가 낼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항상 뭔가를 깜빡했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더 교묘한 건 B형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다음에 내가 낼게라면서 마치 자신도 곤란한 상황인 것처럼 포장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친구가 곤란해 보이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에 내가 낼게라는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B형은 정말 깜빡해버려요. 아니, 정확하게는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도움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할 보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형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데 정말 능숙해요. 너가 이거 잘하잖아. 너가 하면 훨씬 빨리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거 정말 못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치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밀어버려요. 특히 B형은 자신의 매력을 잘 활용해요. 평소에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쟤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말 능숙하거든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B형이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해요. 거절당하면 나는 내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작은 것도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둘째, O형, 당당한 특권의식의 소유자. O형이 남을 이용하는 방식은 B형과는 정반대예요. B형이 교묘하고 간접적이라면 O형은 정말 당당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해줘.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면서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인 거죠. 그리고 거절하면 왜? 이것도 못해? 라면서 마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응해요. O형의 특징은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도 막내가 계산하는 거지 여자가 반찬 더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버려요. 더 문제인 건 O형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노력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도 미안, 급한 일이 있었어. 이해하지? 라고 말하거나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서도 다들 괜찮지? 라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더 심각해져요. O형 상사나 선배는 자신의 일을 후배에게 떠넘기면서도 이것도 다 너를 위한 거야.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해라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요. 하지만 정작 성과가 나오면 자신의 공로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O형이 정말 교묘한 점은 집단의 분위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인데 뭘 그렇게 따져? 다 같이 하는 거잖아 라면서 마치 팀워크나 우정을 강조하는 것처럼 포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만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O형이 우리가 다 모금해서 선생님께 선물 드리자라고 제안해요. 좋은 취지처럼 보이지만 정작 돈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선물을 전달하면서 얻는 감사는 제한한 O형이 톡 차지하는 거예요. O형은 또한 을이나 형님, 누나 같은 개념을 자주 활용해요. 나이나 경력을 앞세워서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후배들을 챙겨줄 때는 요즘 여건이 안 돼서라며 슬쩍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AB형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이용자. AB형이 남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말 계산적이에요. 감정에 호소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대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요.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때? 라면서 마치 윈윈하는 제안인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AB형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서 나는 기획을 담당하고 너는 실행을 맡는 게 어때? 각자 잘하는 분야를 맡으면 효율적이잖아 라고 말해요. 겉으로는 합리적인 분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자신은 편한 일만 하려는 거죠. AB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적인 빚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B형처럼 미안해, 고마워라고 감정적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O형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대신 모든 걸 거래처럼 만들어버려요. 이번에 내가 도와주면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건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은 여건상 어려워라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AB형은 또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하는 거예요. 유용한 사람에게는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해요. 직장에서 AB형을 보면 정말 전략적이에요. 승진에 도움이 될 만한 상사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온갖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줘요. 하지만 동료들에게는 업무상 필요한 것만 하자는 식으로 선을 그어버려요. 더 교묘한 건 AB형이 자신의 이용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서로 도움이 되는 거면 문제 없지 않아? 라면서 마치 자신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요. AB형은 특히 정보를 이용하는 데 능숙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면서 슬쩍 넘어가거나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라고 미루는 거예요. 넷째, A형 죄책감을 이용하는 은밀한 조작자. A형이 남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말 은밀해요. 직접적으로 부탁하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심리적인 함정을 파놓고 상대방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A형은 정말 괜찮다면서라고 한 번 더 거절하는 척하다가 결국 그럼 고마워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항상 A형을 챙겨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게 돼요. A형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동으로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A형이 자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A형의 가장 교묘한 점은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라면서 자신을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A형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거 정말 못해. 너처럼 잘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라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도와주면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A형은 특히 과거의 호의를 자꾸 언급해요. 저번에 내가 도와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면서 상대방이 베푼 호의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번에도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죠. 더 문제인 건 A형이 거절당했을 때의 반응이에요.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래. 괜찮아. 이해해라고 말하면서 정말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진짜 괜찮아? 라고 다시 물어보게 되고 결국 도와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A형은 또한 집단 내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교묘하게 활용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도와주기만 할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편한 역할만 맡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B형 타입에게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해요. 이번 한 번만, 다음에는 정말 안 되라고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죠. O형 타입에게는 맞서는 게 필요해요.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반박해야 해요. O형은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A, B형 타입에게는 논리로 맞서야 해요. 이게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자라고 말하면서 모호한 부분을 없애야 해요. A형 타입에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해요. 내가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도 내 일이 있어라고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참다 보면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돼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 관계예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되 그것이 습관이 되거나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의 혈액형을 이해하되 그것을 핑계로 자신을 희생하지는 말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에서 시작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이용하지도 않고 남에게 이용당하지도 않는 성숙한 관계 말이에요. 세상에는 첫인상부터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왠지 모르게 무섭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처음 만났을 때 그 묘한 긴장감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고 있는데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마음 한켠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서 함부로 농담도 못하겠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더욱 꺼내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느낌, 속마음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는 거죠. 특히 혈액형별로 이런 차가운 카리스마를 풍기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무섭고 차가운 이미지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혈액형들을 4위부터 1위까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4위 A형 완벽주의의 차가운 벽. A형 하면 보통 착하고 온순한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첫 만남에서 A형이 주는 느낌은 생각보다 차갑고 경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A형은 타인에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거든요. A형의 차가운 이미지는 바로 이 완벽주의에서 나와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허술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계산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보다는 격식을 차린 대화를 하게 되고 이게 상대방에게는 차갑고 딱딱한 느낌으로 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 새로운 A형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밥 먹을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데 A형은 점심 식사는 어떤 음식을 선호하시는지요? 라고 조금 더 격식을 차려서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죠. 더욱 무서운 건 A형의 관찰력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죠. 나중에 대화할 때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A형을 보면 정말 놀라게 되거든요. A형이 차가워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감정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웃지 않고 그렇네요 정도로만 반응해요.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힘드시겠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할 뿐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면 상대방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특히 A형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의 활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A형은 조용히 듣기만 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하고 맞장구를 쳐주긴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가? 혹시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또한 A형은 개인적인 영역을 철저히 지켜요. 회사에서 몇 년을 함께 일해도 A형의 취미가 뭔지, 주말에 뭘 하며 지내는지, 가족은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워요. 물어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별거 없어요. 같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돌아오죠. 이런 비밀스러운 모습이 때로는 미스터리하면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더 신기한 건 A형의 기억력이에요. 몇 달 전에 했던 사소한 대화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좋은 의미로는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한 말을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다니 하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A형과 친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처음에 그 차가운 모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을 뿐 실제로는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거든요. 다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A형과 친해지려면 급하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3위 O형 카리스마 뒤에 숨은 외로움. O형은 보통 시원시원하고 사교적인 이미지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어떤 O형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강력한 아우라를 풍기는 타입이죠. 이런 O형들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존재감이에요. 회의실에 들어오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사람이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 강력한 존재감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O형의 차가운 이미지는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해온 O형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약한 모습이나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요. 예를 들어 O형 상사와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상사들은 잘 부탁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O형 상사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똑같이 친절한 말이지만 왠지 더 무게감이 느껴지죠. 또한 O형은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때로는 고집스럽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O형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단호함은 정말 무섭기까지 해요. O형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의 압박감이에요. O형이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났을 때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대신 조용히 있으면서 강렬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요. 이런 무언의 압박감은 말로 하는 꾸지람보다
훨씬 무서워요. 상대방은 대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해지거든요. 특히 O형은 기대치가 높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물론 말로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표정이나 태도에서 그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어요. 또 다른 특징은 O형의 완벽한 자기관리예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말투도 신중하게 선택하며 감정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이 때로는 존경스럽지만 때로는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 같다는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하지만 O형의 가장 차가운 면은 바로 외로움이에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O형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O형 본인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 정말 쓸쓸해 보이는 O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요. 이런 O형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깐 방심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보이는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도 결국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O형과 가까워지려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O형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같은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면 O형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O형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진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2위 B형 예측 불가능한 신비로움. B형이 유일하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B형은 자유롭고 활발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B형들은 정말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매력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만들어요. B형의 차가운 이미지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함에서 나와요. 방금 전까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웃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창밖을 바라보는 B형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갑자기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특히 B형은 관심사가 정말 독특해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에 깊이 빠져 있다가 모든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최신 드라마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B형은 혼자 저는 요즘 양자역학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아니면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의 마음이 궁금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들죠. B형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감정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다가 어떤 때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더욱 신비로운 건 B형의 직감력이에요.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요. 왠지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직감이 정확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B형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서 신기하면서도 두려워져요. 특히 B형은 대화 중에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진지하게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데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한다거나 연애 상담을 해주다가 갑자기 저는 개미의 사회 구조가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B형은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라고 미안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또 다른 B형의 특징은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재미있게 어울리다가도 갑자기 저는 먼저 가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져서요 라고 대답하는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B형이 정말 신비로운 건 창의력과 상상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갑자기 내놓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가면서 우산이 없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라고 말하는 식이에요. 이런 독특한 사고방식이 때로는 천재적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거리감을 느끼게 해요. 더 흥미로운 건 B형의 기억 방식이에요. 중요한 약속은 깜빡하면서도 몇 년 전에 길에서 본 고양이의 색깔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또는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결정사항은 기억 못하면서도 그때 누군가 입고 있던 셔츠의 패턴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이런 선택적 기억력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B형과 친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들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네요. 그런 생각은 처음 들어봐요. 같은 반응을 보이면 B형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줘요. 그리고 B형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여주면 더욱 친해질 수 있어요. 습이 때로는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최신 드라마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B형은 혼자 저는 요즘 양자역학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아니면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음식을 만든 요리사의 마음이 궁금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 들죠. B형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감정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다가 어떤 때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더욱 신비로운 건 B형의 직감력이에요.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요. 왠지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직감이 정확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B형이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서 신기하면서도 두려워져요. 하지만 B형과 친해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들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네요. 그런 생각은 처음 들어봐요. 같은 반응을 보이면 B형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줘요. 1위 AB형 완벽한 가면 뒤에 미지의 세계. 드디어 1위 AB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AB형이 가장 무섭고 차가우며 가까이 가기 어려운 혈액형이라는 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AB형이 이렇게 미스터리한 존재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AB형의 이중성 때문이에요. O형의 신중함과 B형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어떤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져요. AB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속마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라고 말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 AB형과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날은 정말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떤 날은 차갑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변화에 일관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혼란스러워져요. AB형의 대화 방식도 정말 독특해요. 상대방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적절히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대화해도 AB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하고 주말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집에서 쉬었어요 라고 답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주지 않는 거죠.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상대방은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요. 더욱 신비로운 건 AB형의 관찰력과 분석력이에요. 겉으로는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정해요.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를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 A, B형이 갑자기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행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예요. 이런 예리한 관찰력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요. A, B형이 정말 무서운 순간은 갑자기 본성을 드러낼 때예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차분한 모습만 보이다가 어떤 순간에는 날카롭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가면을 벗는 순간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 평소의 모습이 진짜일까? 지금 모습이 진짜일까?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요. 특히 A, B형은 감정의 스위치가 정말 극단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서서히 변하는데 A, B형은 0에서 100으로 또는 100에서 0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 정말 즐거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무표정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당황스러워져요. 또한 A, B형은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답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판단이 정확했던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직관적인 판단력이 때로는 신기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무서워요. A, B형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완벽한 자기 통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원하는 모습만 보여줘요. 예를 들어 정말 화가 났을 때도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고 정말 슬플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어요. 더 신기한 건 A, B형의 기억 선택성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불리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몇 달 전에 했던 대화도 필요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인용해서 말하는 A, B형을 보면 정말 놀라게 되어요. A, B형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해요 라고 말해도 진짜 좋아하는 건지 사회적 예의로 하는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고요. 이런 애매함 때문에 A, B형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A, B형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진심으로 다가가고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간다면 A, B형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줘요. 다만 그 과정이 다른 혈액형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복잡할 뿐이에요. 그리고 한번 신뢰를 얻으면 A, B형은 정말 든든한 사람이 되어줘요. 이렇게 혈액형별로 차가운 이미지와 가까이 가기 어려운 특성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본인이 이런 타입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차가운 이미지는 대부분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와요.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 싫어서 만들어지는 방어막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서로 신뢰가 쌓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차가운 이미지가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아요. SNS로만 소통하고 온라인 회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이런 차가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따뜻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A형은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죠. O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B형은 정말 특별한 순간에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예측할 수 없는 모습만 보이다가 어떤 순간에는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죠. A, B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타입이라면 가끔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가끔 무서워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요. 같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훨씬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차가워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해요. 금방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세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혈액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이유와 사연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관계든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섭고 차가워 보였던 사람과 나중에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는 경우를 경험해요. 그들의 차가운 모습은 단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었을 뿐, 실제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가끔은 가장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건 바로 우리의 진심과 인내심이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차갑고 가까이 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생각보다 따뜻한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해요. 겉모습이 차갑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차가운 건 아니라는 걸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에 차가워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괜찮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어요.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발을 열심히 젓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스트레스를 참는 방식이 혈액형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바로 표현하고 털어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압력소처럼 속으로만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폭발하는 순간까지도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 바로 참다 병이 나는 혈액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때로는 작은 관심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타입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참다 병이 나는 혈액형 순위를 4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혈액형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참고 있을까요? 4위 B형 자유로워 보이지만 은근히 예민한 마음. B형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유분방하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을 것 같고 뭔가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죠? 실제로도 B형들은 평소에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친구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도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쿨하게 말하죠. 주변 사람들은 B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는구나, 부럽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B형들의 진짜 모습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나타나요. 하루 종일 쿨한 척하며 버텨왔던 B형이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어요. 아, 진짜 오늘 힘들었다라고 중얼거리면서요. B형들의 특징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다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같은 건 더욱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B형들이 생각보다 예민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너는 정말 대충 하는 것 같다라고 농담처럼 말했다고 해봐요. B형은 그 순간에는 하하 그런가? 라고 웃어 넘기지만 집에 와서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내가 정말 대충 하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 B형들은 감정의 기복도 큰 편이에요.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유독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으니까 주변에서는 B형이 언제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특히 B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신호가 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어지거나 혼자 있으려고 하거나 갑자기 짜증을 내는 일이 늘어나죠. 하지만 이런 변화도 미묘해서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잘 눈치채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B형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평소보다 조용해 보일 때 한 번쯤은 괜찮아?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봐 주세요. B형들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관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3위 AB형 복잡한 마음속 감정을 혼자 정리하려는 사람들. AB형은 정말 신비로운 혈액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해 보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AB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쿨하다,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AB형들의 내면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마치 조용한 호수 같아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AB형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그 상황을 분석부터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상대방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혈액형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데 AB형은 그 감정조차도 분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왜 화가 났지? 이 감정이 합리적인 건가? 그래서 AB형들은 감정을 속으로 꾹꾹 눌러 담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도서관의 사서가 책을 정리하듯이 자신의 감정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마음 깊은 곳에 보관해두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어요. AB형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때로는 없던 의미까지 만들어내기도 해요. 분명히 저 말에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저 표정을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스트레스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AB형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어려워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별것 아닌 일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이 정도 가지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라고 생각해요. AB형들의 또 다른 특징은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자신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회의에서 내가 한 발표가 좀 부족했나?
그때 다른 방식으로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이런 A, B형들을 주변에서 도와주려면 무엇보다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거죠. 그리고 A, B형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2위 O형 모든 걸 혼자 떠안으려는 책임감의 무게. O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리더십이 강하고 책임감이 뛰어나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요. 실제로도 O형들은 어떤 그룹에서든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가족 안에서든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는 존재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O형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자신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O형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팀원들 앞에서는 괜찮다, 별로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O형들은 보통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족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끙끙 앓아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나서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자신이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하죠. 이런 O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신경 쓰려고 해요. 마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O형 자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계속 흡수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는 것처럼 O형들도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주변 사람들은 O형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O형들이 정말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때가 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하거나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조용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O형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해요. 나는 강해야 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혼자 버티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O형이 있다면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고생 많다, 수고한다라는 말보다는 괜찮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제안해 주세요. O형들은 추상적인 위로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받을 때 마음을 열기 쉬워요. 1위 A형 완벽주의자의 끝없는 자기 검열. 드디어 1위 A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A형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참는다는 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A형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참을까요? A형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실망을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A형들에게는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되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친구가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자신을 나쁘게 볼까 봐 두렵거든요. A형들은 자기 검열도 정말 심해요. 뭔가 말을 하기 전에도 이 말을 해도 될까? 혹시 상처 주는 말은 아닐까? 라고 수십 번 검토해요. 그래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말만 골라서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진행한다고 해봐요. 다른 혈액형이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바로 말할 텐데 A형은 혹시 내 의견이 틀렸나? 내가 너무 고집 부리는 건 아닐까? 라고 자신을 의심부터 해요. 그러면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A형들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도 A형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오버하는 건 아닐까? A형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상황 중 하나가 갈등 상황이에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거나 마찰이 생기면 A형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 경우에도 자신이 양보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A형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의 실수를 계속 떠올린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했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책해요. 그때 내가 다르게 했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현재의 스트레스에 과거의 후회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A형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래서 A형들은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바빠서요. A형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신호들이 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해지거나 같은 일을 여러 번 확인하거나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점점 말이 적어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늘려가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A형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예요. 평소 조용하고 순한 A형이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A형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격려가 정말 중요해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A형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A형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모두를 위한 따뜻한 조언. 지금까지 혈액형별로 스트레스를 참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사실 혈액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견뎌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B형 친구가 있다면 평소보다 조용해 보일 때 괜찮아?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B형들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AB형 지인이 있다면 그들의 복잡한 생각을 인정해주고 들어주세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 라고 공감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어요. O형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면 그들이 혼자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할 때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해 보세요.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보다는 이 일은 내가 할게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A형 지인이 있다면 작은 격려와 인정의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같은 말 한마디가 A형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입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타입이죠.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겉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이유를 대며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서운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혈액형별로도 뚜렷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혈액형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사라져버리고 어떤 혈액형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어버려요. 또 어떤 혈액형은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죠. 오늘은 이기적이고 남을 잘 안 도와주는 혈액형들의 특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인이 이런 타입이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AB형 냉정한 계산기, 모든 관계가 거래. AB형이 이기적이라고 하면 에이 그런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차분하게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하지만 바로 이 합리성이 문제예요. AB형은 모든 상황을 손익계산으로 접근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머릿속에 계산기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AB형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돌아가요. 이사 도우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하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내 주말 계획도 다 망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동안 뭘 해준 적이 있나? 앞으로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이 친구가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계산이 끝나고 손해라는 결론이 나면 AB형은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아, 미안. 그날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못 들어.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핑계도 정말 완벽해요. 거짓말 탐지기에 걸려도 안 걸릴 것 같을 정도로 자연스럽거든요. 더 답답한 건 AB형은 이런 자신의 행동을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당화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야 해?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책감도 별로 안 느껴요. AB형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앞으로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상사나 유력한 동료의 부탁은 기꺼이 들어주지만 말단 직원이나 인턴의 부탁은 쉽게 무시해버려요.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친구들에게는 의외로 잘해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정말 냉정해요. 그 사람과는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 요즘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내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의 깊이를 핑계로 대기도 하죠. AB형과 친해지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절대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도와줘요. 하지만 그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차가워져요. 가장 문제인 건 AB형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비효율적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똑똑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A, B형을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죠. B형 내 기분이 최우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야 해. B형의 이기적인 면은 정말 직관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기분이 우선이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귀찮으면 아예 못 들은 척 해버려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B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B형이 컨디션이 좋고 여유로울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심지어 과도할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정말 의욕적으로 나서죠. 하지만 B형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자신의 일로 바쁠 때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요. 아, 지금은 좀. 나중에 얘기하자.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좀 피곤해.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죠. 그리고는 정말로 까먹어버려요.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더 문제인 건 B형은 변덕이 정말 심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히 도와줘야지. 친구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다가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언제였지? 아, 요즘 너무 바빠서.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어제까지 그렇게 적극적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요. B형의 이기적인 면이 가장 두드러지는 건 자신이 흥미없는 일에 대해서예요. B형이 관심 없는 분야에 도움을 요청하면 아예 대화 자체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런 건 잘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그쪽은 정말 문외한이라. 이런 식으로 빠지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재미있어 보이는 일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끼어들려고 해요. 그거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열정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다가 지루해지면 또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B형의 또 다른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그날 기분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번에는 흔쾌히 도와줬던 일인데 이번에는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 라고 말하기도 해요. 상대방은 이런 B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답답해하죠. 그리고 B형은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정말 죽을 것 같이 바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다른 데서는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은 더 황당해하죠. B형의 이기적인 면 중에서 가장 답답한 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중요한 순간에 깜빡했어.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안해하긴 하지만 진짜로 반성하지는 않아요.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하지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O형 체면과 이미지가 전부 보이지 않으면 모른 척. O형이 이기적이라고 하면 정말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O형은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강한 편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정말 의리 있고 든든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O형의 친절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O형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체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특히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런 일에 제가 빠질 수는 없죠.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정말 열심히 도와줘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특히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갑자기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먹이면서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업무 도움을 요청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팀 미팅이나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O형이 정말 적극적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정말 열심히 나서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부탁이라면 요즘 워낙 프로젝트가 많아서 가족 일이 있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해요. O형의 또 다른 문제는 선택적 도움이에요.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과도할 정도로 친절해요. 부장님이나 팀장님의 부탁은 밤새워서라도 들어주려고 하거든요. 부장님, 제가 해드릴게요. 또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죠. 하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차가워요. 후배나 인턴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의존적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거절해요. 심지어 이런 걸로 선배를 귀찮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O형의 이기적인 면은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말 의리 있는 친구처럼 행동해요. 친구 좋은 게 뭐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마.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든든한 친구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작 1대1로 도움을 요청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더 답답한 건 O형이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도와줄게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몰래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해요. O형의 또 다른 특징은 도움을 주면서도 대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너도 날 도와줘야 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서운해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도 하죠. A형 마음은 있지만 실행력은 제로, 완벽주의의 함정. A형이 이기적이라고 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형은 정말로 마음은 있거든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안쓰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좋은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A형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해요. 내가 도와줘도 제대로 될까? 혹시 내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만약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내 도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지죠. A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처음 반응은 정말 좋아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정말 잘해줘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내가 그런 건 잘 몰라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회피해버리죠. A형의 가장 큰 문제는 완벽주의예요. 도와주려면 완벽하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도와드릴 바에야 차라리 반쪽짜리 도움은 의미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력서 작성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보세요. A형은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곧 이런 걱정들이 시작돼요. 내가 이력서를 잘 써본 적이 있나? 혹시 내가 잘못 조언해서 친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텐데. 결국 미안, 나는 이력서 쓰는 거 잘 몰라서. 커리어 상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빠져버려요.
A형의 또 다른 문제는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안 도와줄게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미루고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흐지부지되게 만들어버려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얘기하자.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는 결국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A형은 책임지는 걸 정말 무서워해요. 만약에 자신이 도와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언해준 대로 했는데 잘못되면 내 책임이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서로한테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회피하게 되죠. A형의 이기적인 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해요.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도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더 답답한 건 A형이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결국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미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혈액형별 이기적인 패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렇게 각 혈액형별로 이기적인 면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씁쓸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때로는 남을 도와주기 싫을 때도 있고 핑계를 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개선해 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A, B형이라면 모든 관계를 거래로 보는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가끔은 손익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B형이라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는 한번 약속한 일은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O형이라면 체면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해 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친절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친절인 거잖아요. A형이라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여 보세요. 100% 완벽한 도움이 아니어도 50%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완벽한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고민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할 거예요. 사실 각 혈액형의 이기적인 면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하고 미묘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들을 알아두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AB형의 추가적인 이기적 패턴들. AB형은 선택적 기억이라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일들은 정말 잘 기억하지만 불리한 일들은 신기할 정도로 잘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AB형을 도와준 일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 정도는 해줄 만하잖아.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뭘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남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해요. 심지어 과장하기도 하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로를 부풀려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AB형의 또 다른 특징은 조건부 우정이에요.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해요. 친구가 승진했거나 좋은 곳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고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연락이 뚝 끊어지기도 해요. 더 교묘한 건 AB형이 도움을 거절할 때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는 게 맞나? 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 혹시 내가 잘못 도와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해서
마치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B형의 추가적인 이기적 패턴들. B형은 감정적 조작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 거절할 때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거예요. 요즘 정말 힘들어서. 다들 나한테만 부탁하네. 내가 언제 쉬어봤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이 미안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B형은 선택적 건망증이 정말 심해요. 자신이 약속한 일은 쉽게 까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약속한 일은 절대 잊지 않아요. 너 그때 나 도와준다고 했잖아.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만 자신의 약속은 깜빡했어. 미안. 한마디로 넘어가려고 해요. B형의 또 다른 문제는 감정 전가예요. 자신이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가 미리 말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부탁하면 어떻게 해? 좀 더 쉬운 걸로 부탁하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더 답답한 건 B형이 자신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자유로운 성격이라고 포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자유분방한 타입이야. 틀에 박힌 건 싫어해. 즉흥적인 게 좋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려고 해요. O형의 추가적인 이기적 패턴들. O형은 권위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주면서도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 말대로 해야 해.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O형은 공개적 거절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안 도와줄게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대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요. O형의 또 다른 특징은 계급적 사고예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친절하지만 낮은 사람에게는 정말 냉정해요. 심지어 같은 일이라도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상사가 부탁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하지만 후배가 같은 부탁을 하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해요. 더 문제인 건 O형이 도움을 주면서도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도와줄 테니까 이건 내 방식대로 해. 내가 도와주는 대신 다음엔 내가 날 도와줘야 해. 이런 식으로 미리 대가를 정해두는 거예요. A형의 추가적인 이기적 패턴들. A형은 소극적 거절의 달인이에요. 직접적으로 안 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온갖 방법으로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A형은 완벽주의 핑계를 정말 잘 사용해요. 제대로 못 도와드릴까 봐 걱정돼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좀 더 공부하고 도와드릴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책임지기 싫어서 피하는 거죠. A형의 또 다른 문제는 걱정 과시예요.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척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봐 걱정돼.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더 답답한 건 A형이 미안해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미안해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괜찮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방이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혈액형별 이기적 행동들. 이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 각 혈액형의 이기적인 면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준비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각 혈액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AB형 축하해. 정말 좋겠다. 하면서 일단 축하는 해줘요. 하지만 구체적인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계산이 시작돼요. 이 친구가 나중에 내 결혼식 때 얼마나 도움을 줄까?
이 친구와의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 결혼 준비 도움이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런 계산 끝에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요즘 정말 바빠서, 전문적인 건 잘 몰라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요. B형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흥미진진해요. 우와, 결혼식이야? 재밌겠다.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해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일들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져요. 드레스 고르러 가자고 하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청첩장 주소 정리하자고 하면 그런 세세한 건 나 잘 못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빠져나가요. O형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의리 있는 친구처럼 행동해요. 친구 결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실제로는 체면상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A형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일이 생기면 걱정이 앞서요. 내가 드레스 고르는 걸 도와줘도 될까? 혹시 내 취향이 신부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텐데. 이런 걱정들 때문에 결국 나보다 센스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빠져나가요. 이사는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죠. 각 혈액형은 이사 도움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A, B형 일단 이사 날짜를 확인하고 자신의 스케줄과 대조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평가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하루를 투자할 가치가 있나? 나중에 내가 이사할 때 이 사람이 도와줄까? 만약 손해라고 판단되면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못 들어. 이런 핑계를 대요. 하지만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해요. B형 이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일단 귀찮아해요. 이사? 우와 힘들겠다. 하면서 공감은 해주지만 실제로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날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어. 미리 약속은 못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사 당일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O형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면서 정말 의리 있게 나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도와주면서도 내가 이런 일까지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보답을 기대해요. A형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짐을 잘못 옮기면 어떡하지? 혹시 비싼 물건을 깨뜨리면 어떡하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걱정들 때문에 결국 나는 체력이 약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빠져나가요.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어떨까요? A, B형 우선 그 동료의 직급과 자신과의 관계를 파악해요. 상사나 유력한 동료라면 기꺼이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산이 시작돼요. 이 일을 도와주는 게 내 평가에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내게 도움이 될까? 만약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가 그 분야는 잘 몰라서. 요즘 제 업무도 너무 많아서. 이런 핑계를 대요. B형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고 하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 라고 반응해요.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했다가도 막상 바쁘거나 귀찮아지면 깜빡했어. 하면서 빠져버려요. O형 주변에 다른 동료들이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험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면서 정말 든든한 선배나 동료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개인적인 부탁이라면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이 있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피해요. A형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 알려드리면 어떡하지? 혹시 실수하면 그 사람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텐데. 이런 걱정들 때문에 결국 저보다 팀장님께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회피해요. 왜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할까? 각 혈액형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행동들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AB형은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손익계산으로 접근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또한 AB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보답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역시 나만 믿고 살아야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B형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일에 얽매이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또한 B형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거죠. O형은 어렸을 때부터 리더 역할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미지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또한 O형은 경쟁심이 강한 편이라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A형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해라, 실수하지 말아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한 O형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실수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바에야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주변에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사람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A, B형과 지낼 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내가 날 도와줘야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도와주면 너한테도 이런 이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A, B형이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B형과 지낼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B형이 기분 좋을 때 부탁하면 의외로 쉽게 들어줘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걸 부탁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부탁하세요. B형은 큰 일은 부담스러워하지만 작은 일은 쉽게 들어주거든요. O형과 지낼 때는 체면을 세워주면서 부탁하세요. 내가 이런 일에는 정말 능력이 있더라.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O형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O형의 도움을 인정해주면 더욱 좋아해요. A형과 지낼 때는 부담을 덜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도와줘. 실수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A형이 마음의 부담을 덜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A형의 도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고마워해 주세요. 그러면 A형이 뿌듯해하면서 다음에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도 이런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때로는 남을 도와주기 싫을 때도 있고 핑계를 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혈액형을 핑계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평소에 남을 도와주는 일을 귀찮아했다면 이번 기회에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혈액형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서로가 필요한 거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시죠? 영화 한 편 보고도 눈물 뚝뚝 흘리고 뉴스에서 불공정한 일 보면 혼자서 막 분노하고
친구가 부당한 대우 받으면 자기 일처럼 화내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감정이 풍부하다는 건 때로는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특히 일터에서는 감정적으로 일 처리한다고 지적받기도 하고 너무 울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혈액형별로 누가 가장 감정적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감동적인 일에는 쉽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정 때문에 일처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혈액형들의 이야기를요. 첫째, O형 정의로운 전사의 감정 표현. O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로운 전사예요. O형은 불의를 정말 못 참아해요. 뉴스에서 부조리한 일이 나오면 혼자서 막 화내고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기 일처럼 분노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동료가 상사에게 부당한 질책을 받는 상황을 봤다고 해봐요. 다른 혈액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A형은 속으로만 답답해하고 AB형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B형은 잠깐 화나다가 금방 다른 생각에 빠져요. 하지만 O형은 달라요. 이건 정말 아니지.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속으로 하면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나서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거나 최소한 나중에 그 동료에게 가서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하죠. O형의 이런 정의감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O형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보고 즉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O형은 울음도 잘 흘려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요. 특히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진짜 마음 아파해요. 직장에서도 O형의 이런 감정적인 면이 드러나요. 회의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상사 입장에서는 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런 목소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O형의 문제는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라고 혼잣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B형 자유로운 영혼의 감정 분출. B형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정말 자유로워요. 기쁘면 크게 웃고 슬프면 펑펑 울고 화나면 바로 표현하죠. B형의 감정은 마치 날씨 같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가도 금방 해가 쨍쨍 드는 것처럼 변화가 빨라요. B형이 울 때를 보면 정말 시원하게 울어요. 아, 진짜 슬프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데 보는 사람도 같이 슬퍼질 정도예요. 하지만 5분 뒤에는 배고프다. 뭐 먹을까?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B형의 감정적인 면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 왜 이해를 못하지? 라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또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바로 반박하기도 해요. B형은 또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기 일처럼 같이 슬퍼해요.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위로해주죠. 하지만 그 감정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친구보다 더 슬퍼하는 경우도 있어요. B형의 감정 처리 방식에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감정부터 표출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라고 말하고 나서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를 생각하죠. 이런 B형의 방식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켜요. 특히 A형이나 AB형은 B형의 이런 즉발적인 감정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B형의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 때로는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를 B형이 먼저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 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숨겨진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거죠. 셋째, A형 조용한 감정의 소용돌이. A형은 겉보기에는 감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A형은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혈액형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O형이 불의를 봤을 때의 반응을 보면 정말 독특해요. O형처럼 바로 화를 내지도 않고 B형처럼 감정을 즉시 표출하지도 않아요. 대신 속으로 깊이 생각해요. 저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정말 부당한데 하면서 마음속으로 분노가 쌓여가죠. A형은 또한 남의 일에 감정이입을 정말 잘해요.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같이 걱정하고 슬퍼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는 않아요. 많이 힘들겠다라고 조용히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직장에서 A형의 이런 면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몸이 아프거나 우울해지는 일이 생기죠. A형이 우울해졌을 때는 정말 심각해요. 다른 혈액형들은 감정을 표출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A형은 모든 걸 속으로 삭히다 보니 우울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일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자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A형의 이런 깊은 감정은 큰 장점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A형은 또한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깊이 몰입하고 작은 감동에도 진심으로 감동해요. 다만 그 감동을 크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넷째, AB형 이중적 감정의 복잡성. AB형은 정말 복잡해요. 한 사람 안에 A형의 신중함과 B형의 자유로움이 공존하고 있어서 감정 표현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때로는 A형처럼 조용히 감정을 삭히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B형처럼 확 터지기도 하고요. AB형의 불의에 대한 반응은 정말 독특해요. 처음에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요. 이게 정말 부당한 일인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강하게 반응해요. AB형이 화가 났을 때는 정말 무서워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폭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저 사람이 화를 내네? 라고 놀라게 되는 순간이에요. AB형은 또한 감정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아까까지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심각해지기도 하고 슬퍼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해요. 이런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AB형의 감정적인 면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회의 중에 갑자기 다른 생각에 빠져서 딴 곳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 의견을 물어보면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집중과 산만이 반복되는 게 AB형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AB형의 이런 복잡성이 때로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해요.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곤 하죠. 그래서 가장 감정적인 혈액형은?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누가 가장 감정적일까요? 불의를 못 참는다는 면에서는 O형이 1등이에요. 정말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하지만 이런 O형의 정의감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잘 운다는 면에서는 B형과 A형이 비슷해요. B형은 시원하게 크게 울고 A형은 조용히 혼자서 울어요. AB형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잘 싸운다는 면에서는 O형과 B형이 강해요.
O형은 정의감 때문에 싸우고 B형은 즉발적인 감정 때문에 싸워요. A형은 피하려고 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하고 AB형은 냉정하게 계산해서 싸울 가치가 있을 때만 싸워요. 감정적인 일처리로 문제가 많다는 면에서는 사실 모든 혈액형이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O형은 감정이 앞서서 섣불리 행동하고 B형은 즉발적으로 반응해서 후회하고 O형은 속으로만 사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AB형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으로 주변을 당황시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장 감정적인 혈액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O형과 B형이 상대적으로 더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감정적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걸까요? 우리 사회는 때로 감정적인 사람을 미성숙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의에 분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름다운 것에 감동할 수 있을까요? O형의 정의감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가 그대로 방치되었을 거예요. B형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없었다면 많은 문제들이 숨겨진 채 해결되지 못했을 거고요. O형의 깊은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메마른 곳이 되었을까요? AB형의 복잡한 감정이 없었다면 예술과 창의성이 얼마나 단조로웠을까요? 그럼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O형과 지낼 때는 그들의 정의감을 존중해 주세요. 또 시작이야 라고 무시하지 말고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O형의 분노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B형과 지낼 때는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아까 울던 사람이 지금 웃고 있다고 해서 가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B형에게는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 다 진짜예요. A형과 지낼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세심하게 읽어보세요. 괜찮다고 말해도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심을 보여주세요. AB형과 지낼 때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를 이해해주세요. 갑자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만의 복잡한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자신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감정적이라는 건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장점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이 O형이라면 정의감이 강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다만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B형이라면 솔직한 감정 표현이 큰 매력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만 때로는 한 박자 쉬고 반응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A형이라면 깊은 공감 능력과 섬세함이 정말 소중한 능력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다만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AB형이라면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진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 복잡성이야말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매력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감정 스타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크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간직하고, 어떤 사람은 즉발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고민해요. 그 모든 방식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곳이 되는 거 아닐까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슬픈 일에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감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때로는 그들의 감정에 함께 공감해 보세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감정이란 인간만이 가진 가장 소중한 능력 중 하나예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서로 이해해 나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